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힘들 거지만 가계약은 본계약의 주요 급부의 중요한 부분으로 확정되어 있다. 예약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주비 단계로 볼 것이다. 보시면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 체결의 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익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의 주된 급부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 체결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두로 합의하더라도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같은 것이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가계약이 파기가 됐다. 파기가 됐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보수지급 청구권이 있느냐, 그런 상태인데, 보통 질문하시는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그 청구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요게 이제 파기된다는 거죠. 가계약하고 본계약은 구두계약 상태로 계약이 됐는데 파기됐다. 근데 지급 시기에 대한 특이하게 있다면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판례는 계약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이 이미 진행됐다면 중개행위의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계약이 진행된 거죠. 구두 합의도 합의다.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한테 뭐 계약공인중개사 과실 없이 깨진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이제 지방법원 판례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는 보수 못 받죠. 근데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는 보수를 못 받죠. 그리고 보수 지급 시기가 문제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매매대금 완료된 날, 잔금일 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악법이 생겼는데 따라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선불이라고. 따라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가계약 시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함을 특약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성문화 작업이 필요하다. 문서화 작업이. 그래서 가계약금이 지불된 경우 본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가계약 상태에서는 중개보수 청구 못한다고 써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살짝 보니까 그건 잘못됐다. 아니 가계약은 계약 아니냐,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냐, 그건 아니다.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구두계약 하잖아요. 보통 야 500으로 그러고 전세 3억이야 3억. 그러고 내일 계약서 쓰고 잔금일을 언제쯤 하고. 근데 말로 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요. 구두 합의가 있었으니. 그래서 녹취나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계약이 체결됐구나, 이런 것들.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승인을 받아도 돼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하고 승인을 받아도 되고. 그래서 가계약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가계약금이라고는 해약금으로 본다. 또는
계약금이라고 하는,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냥 가계약금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본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정 수수료는 가계약 시 발생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본계약은 구두계약 했다 이겁니다. 유효하다 이겁니다. 가계약도 유효하다 이겁니다. 근데 중개보수 이 상태에서 깨져? 중개보수 청구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후불로 개정돼서. 약정이 있으면 생기죠. 약정이 있으면. 그럼 가계약 시 발생한다고. 이렇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계약이 계약서 쓰죠? 계약서 써요. 근데 계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지금 지급하고 9천만 원은 다음날 지급한다 하고 약정했을 때 이거 가계약금 준 거야? 아닙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준 거죠. 계약금의 일부를 줬다. 근데 그 다음날 9천만 원 입금을 안 해요. 이게 가계약금이라면 1,000만 원만 몰수하겠지만, 가계약금이라면 1,000만 원만 몰수하겠지만 아닙니다. 계약금의 일부예요. 그리고 1억 원의 계약금 계약을 약정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야 9천만 원 이행해. 9천만 원 이행해. 1억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매수인이 안 산다? 그럼 9천만 원 청구하는 거지 1,000만 원만 몰수하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1억을 챙기는 거지. 매도인은. 그래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9천만 원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9천만 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9천만 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판례는 자,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100만 원을 상환하여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거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다. 그러면 1,000만 원만 가지고 계약 해지한다고요? 그러면 당사자는 일정한 금액을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한다. 교부받은 금원이 1,000만 원, 100만 원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계약의 지엄함에 반한다. 그래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출항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 1,000만 원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 원이다. 1억 가지고 해약해라. 이렇게 판시한 거죠. 좀 자세히 이제 가계약금에 대해서 봤고요. 가계약금에 대해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근데 가계약금은 정의를 하면 구두계약 아니면 문서로 계약했다, 구두계약했다, 문서로 계약했다, 이게 성립이 안 됐다. 가계약금 계약은 무효입니다. 반환해야 돼요. 반환. 근데 구두계약이든 문서계약이든 성립됐다. 가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일방이 계약 해지하려면 폭이나 2배 상환, 가계약금의 폭이나 2배 상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무상 구두계약 했으면 입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입증. 그래서 문서나 카카오톡을 이용해라.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황을 녹취해라. 그리고 이제는 결심하셨으니까 구두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계약도 계약하신 겁니다. 중개보수 청구권도 생깁니다. 하고 녹취하든지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라. 선불특약을 하지 않으면 원래 악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후불로 됐잖아요. 물론 선불특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불특약을 하지 않으면 중개보수 못 받아. 그래서 선불특약까지 해야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아니 세상에 계약이 깨졌을 때 가계약금 받은 사람은 몰수할 수 있잖아요. 예? 몰수할 수 있잖아. 가계약금 받은 사람은. 그러면 공인중개사 나는 뭐냐고 도대체. 난 헛수고한 거냐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돈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선불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불특약이 없으면 억울하게 보수지급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선불특약을 해야 됩니다. 선불특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이다 위약금이다 아직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경험도 많다. 그런데도 헷갈려 하셔요. 아니 계약금 중도금 나갔는데 매수인이 안 산다. 매도인이 안 판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계약금 중도금 다 몰수해야 되나요? 계약금 중도금까지 몰수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왔죠. 근데 시간에 대해서 장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